안녕하세요. 나누면 행복 참여연입니다. 선천적인 희소 질환으로 손가락이 자라지 않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크리스마스 무렵 기적과도 같은 선물을 받으면서 그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는데요. 11살 소년 개빈 섬너는 손목과 손등은 있지만 자라지 않는 손가락 때문에 물건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늘 의젓한 모습으로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였지만 개빈은 손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는데요. 개빈의 사연은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두고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의수였는데요. 평생 손가락 없이 살아온 개빈은 처음으로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내 아이가 더 건강한 모습이길 바라는 엄마가 있습니다. 늘 곁에서 보살펴줘야 하지만 언젠간 홀로 우뚝 설 날을 기다리고 있는 민서와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도 민서는 엄마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기저귀와 젖병도 떼지 못한 9살 민서. 엄마는 그런 아들의 곁을 24시간 지켜주고 있습니다. 7, 8개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벌써 뛰어다니고 웃으면서 형아랑 누나랑도 얘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말로 의사 표현이 안 되다 보니 늘 몸으로 먼저 반응을 보이는 민서. 오늘이 있기까지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엄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걸리든 뭐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열심히 그냥 이렇게 치료 다니고 운동 다니고 하는 거 애기한테. 그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겨우 한 발 한 발 세상을 향해 내디디며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민서. 작은 희망을 꿈꾸며 매일을 살아내고 있는 민선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 곤히 자고 있던 민서가 인기척을 내며 엄마를 깨웁니다. 일어났어? 어이구 잘했죠. 일어났으니까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우리는 되다. 쭈쭈쭈. 눈 뜨자마자 엄마는 민서의 팔과 다리를 주무르며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짜짜짜짜짜. 아이가 이제 8살이긴 한데 좀 아픈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풀어주지 않으면 근육이 뭉치거나 아니면 이제 마비가 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운동을 많이 시켜줘요. 아침마다. 자, 아이 착해. 다리 운동도 하고. 다리 운동.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해줘. 인사 안녕하세요. 응, 민서야. 네 해줘. 민서가 그럼 대답이 없네요, 언니. 아 대답을 할 줄을 몰라요. 대답을 할 줄 모르고 이제 간혹 이제 부르다 보면은 한 번씩 응 아니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상은 대답을 잘 안 해요. 자신이 안녕. 일어나. 안 일어나려고 자식이. 가자. 아야.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리 와 빨리. 아유, 세수하자. 세수를 합시다. 어이, 뒤로 돌아. 세수나 양치도 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민서. 세수를 합시다. 여기다 인사하면 안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 9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매 순간 엄마는 민서의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쁜 어린이는 코르풀 아침마다 꼭 우유를 마시는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약이나 영양제를 삼키지 않으려는 탓에 항상 우유에 섞어주고 있는데요. 애기 이제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유산균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지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주셔갖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먹으면 또 금방 먹어서 오히려. 이게 뭐야? 민서 이거 뭐야?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거. 컵으로 물을 마시거나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민서. 지금까지도 젖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늘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 민서의 시간은 9년 전에서 멈춘 듯 합니다. 줄세요? 아기가 이제 5개월 정도 됐을 때도 원래는 눈 맞춤도 되고 3개월 지나면 솔직히 다 아기들 눈 맞춤 되고 따라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안 되고 병원 가기 전에 이제 원장님이 아이 눈이 이상한 것 같다. 병원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검사하고 나서 보니까 레녹스 가토스 증후군이라는 희귀난치성으로 진단이 나왔었어요. 세상에 태어난 기쁨도 잠시. 생후 5개월이 됐을 무렵 또래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민서. 엄마는 그저 조금 느린 아이라 생각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이름조차 생소한 희소난치성 질환이 내 아이에게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라고 해서 그 유아기 뇌전증의 좀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특징은 이제 조절되지 않는 경기, 어린 나이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그런 뇌전증이 특징인 질환이에요. 그래서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이 있으면 이제 계속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 뇌에 이제 손상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경기 외에 생기는 문제들이 뭐 인지 발달 지연이나 운동 발달 지연, 그다음에 뭐 언어 발달 지연 등 이렇게 전체적인 발달 지연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민서 모습에서 보실 수 있듯이 지금 나이는 만 7세인데 거의 발화하는 수준은 만 한 15개월 전후 정도 수준이거든요. 뇌 손상으로 인한 발달 장애를 겪다 보니 아직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민서. 아 냄새. 야 너 똥 쌌어? 아 냄새. 똥 쌌어? 하루에도 수십 번 엄마는 아들의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엄마 왜? 엄마 네. 애비야. 민서. 어야? 할머니야. 하고. 기저귀도 갈았겠다. 기분이 좋아진 민서. 그런 아들의 모습에 엄마도 흐뭇해집니다. 민서야, 할아버지다. 민서야, 민서 할아버지. 민서야, 할아버지. 민서, 어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이 또 뛰는 거? 야. 민서 잘 잤어? 네. 할아버지 뽀뽀, 할아버지 뽀뽀. 할아버지 뽀뽀. 이쁘다 뽀뽀해주고. 이쁘다 뽀뽀. 야. 야. 우이, 민서가 엄마만큼이나 좋아하는 외할아버지입니다. 요거 봐, 요거 자꾸 얼마나 손심이신지, 아이고, 손가락이 빠질 것 같아. 우이, 우이, 근데도 왜 이렇게 계속 해주세요? 힘드신데. 아이 지가 좋아하는 건데. 에이, 제가 요렇게 잡아요, 꼭 요렇게. 손심이 엄청 쉬어가 그렇게 잡아서 요 뼈가 이렇게 지금도 요 잡은 자리 요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어. 어이구 막 어지러워. 그럼 아버지. 왜 그래 그렇게 불러봐 할아버지. 아버지. 민서 할아버지. 아버지야. 왜? 이거 내리고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래. 아구 시원해. 참 이제 이러다가 발바닥을 사실 연숙 씨는 민서를 홀로 낳았습니다. 미혼모 신분으로 아픈 아이를 키우기란 녹록지 않았는데요.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아 현재 부모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굉장히 화가 났지. 화가 나서 안 볼라 그랬었지. 방 하나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당분간 산다고 나갔는데 가보니까 뭐 지금 여기도 이렇게 사는데 오죽해요. 아주 뭐 말도 못하 들어가서 우리가 강제로 끌고 들어온 거야. 홀로 민서를 낳기까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소중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애를 낳고 키우냐.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 입양 기간도 알아보긴 했는데 막상 내 품에 안으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를 어떻게 보내냐. 나는 못 보낼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키울 거니까 엄마 아빠도 그렇게 알아달라. 그래갖고 집에 와서 이제 애기 데려다 놓고 같이 이제 집에서 계속 나가지도 못하고 갓난쟁이를 옆에다 놓고 많이 울었어요. 아이가 너무 불쌍하니까 지금 홀로 장애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막막함에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늘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민서를 보며 엄마는 강해졌습니다. 아니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 오, 잘했어. 또래처럼 학교에 다니는 대신 복지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으며 하루를 보내는 민서. 가장 힘들어하지만 필수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물리치료 시간입니다. 먼저 굳어진 근육을 풀어주는데요. 일주일에 2번씩 받고 있지만 받을 때마다 매번 힘들어합니다. 자세가 약간 만성적으로 굽어져 있어서 이 등이랑 목이랑 이 날개뼈가 많이 굽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태어나서 거의 펴본 적이 없는 상태여서 이거 자세를 펴주는 게 가장 힘들어요. 4년 전 병원 생활을 반복하면서 뒤늦게 시작한 재활치료. 겨우 목만 가누던 아이는 꾸준한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걷기 시작했는데요. 달라지는 민서를 보면서 엄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어하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중간에 이제 바뀌었거든요. 제가 바꿨거든요. 이거는 끝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너가 할 수 있다는 거를 계속 인지를 시켜주고 열심히 하자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아침에 나올 때도 아침에 이제 나오고 집에 들어와서도 고생했다 그러면서 다리 또 이제 마사지도 풀어주면서 엄마 여기 굿잡. 힘든 재활치료를 받는 건 오롯이 민서의 목.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것뿐입니다. 굿잡. 또 민서가 스스로 해봐 이제. 여기 또 가보자. 앞으로 해야지 앞으로. 응 무서워. 얼른 와. 아이고 잘해. 민서 쿵. 아니, 아예? 엄마한테 가자. 일로 와. 옳지. 최소한의 일상생활이라도 스스로 하길 바라는 엄마. 어쩌면 민서는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잘했죠. 계속 치료를 받게 되면은 좀 계단을 오르내릴 때 좀 독립적으로 보조 없이 좀 이동이 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외부에서도 보도 블록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턱 같은 거 넘을 때 좀 안정감 있게 혼자 스스로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도 연습을 많이 해주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연습을 안 되면 여기에서 점점 뭔가 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거든요, 민서가.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물리치료적인 접근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작업치료 시간.
4년간 꾸준히 작업 치료를 받으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그 어떤 자극에도 반응이 없었던 민서. 최근에는 손에 잡히는 물건을 인지하고 스스로 만질 줄도 알게 됐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민서에게 엄청난 발전인 거죠. 손이 엄청 항생제 부작용으로 막 나오면서 심할 때는 다 찢어서 피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감각놀이처럼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바르는 것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묻어 있어도 관심도 없었었는데 재활 치료를 늦게 시작했던 터라 엄마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 엄마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조용히 발전하고 있었던 민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겁니다. 잡아봐. 여기 담아줘. 시력이 거의 없다 보니 소리에 반응을 보이는 민서. 그 때문에 작업 치료할 때에도 청각을 활용하는 편인데요. 하지만 종종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만의 세계로 빠지기도 합니다. 빛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을 보고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없이 그냥 빛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빛이 보이는 거니까 자꾸 그쪽만 보고 있고 테레비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를 보더라도 안경을 씌워놓으면 지가 이렇게 보기는 해요. 눈으로. 근데 벗어놓으면 아예 그냥 자기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세 안녕히 계세요. 인사.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 옳지. 가자. 감정 기복이 심한 아이다 보니 재활 치료를 받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오늘 유난히 기분 좋게 재활 치료를 마친 민서. 늘 오늘만 같길 바라며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지길 바라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복지관을 나섭니다. 재활 치료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위해 마트로 향합니다. 일상에서도 계속되는 재활 치료. 으쌰 내려와. 으쌰. 앉아. 아이가 아직 계단이 미습하다 보니까 적응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계단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소리가 나고 맛있는 간식이 있는 마트를 좋아하는 민서. 엄마는 민서를 위한 건강한 식재료를 먼저 살피는데요. 아픈 아이를 키우다 보니 먹는 것 하나에도 신경이 쓰입니다. 민서가 골라보세요. 엄마, 네. 아니 왜 뭐야? 할머니 왜요? 그지? 아니, 아니. 뭐 살 거야? 민서가 골라봐. 네가 골라야 되는데. 엄마 손만 알지 나 자꾸. 애들 뭐 엄마 나 이거 사줘 나 이거 살래 저거 살래 막 뛰댕기면서 이거 골랐다가 아니야 저거 골랐다가 뭐 아니야 또 이거 골랐다가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많이 부러워요. 너무 마음이 짠해져 있기 때문에 애기들 때문에. 이거 봐봐 이거. 냠냠냠냠냠냠냠. 응?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 거야? 이거 줄까? 이거 줄까? 이거 줘. 우와 이거다. 우와 여기 있다. 여기다 다시 넣어. 여기다 넣어. 여기다 넣어. 갖다 넣어. 갖다 넣어. 손 놔. 손을 놔야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뭘 아니야. 누군가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도 엄마 연숙 씨에겐 늘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날 저녁. 민서의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경기로 응급실에 자주 갔었던 민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경기를 줄여주는 식이요법을 하고 있는데요. 간이 안 돼 있는 음식으로 해서 먹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먹이고 나면은 그나마 좀 포만감도 있고 해서 뭐 보채고 그러는 게 없어서 아이들한테도 조금 낫고 경기하는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아이한테 해주려고 좀 하고 있어요. 병원에서 권유받은 식이요법으로 단백질이 높은 식재료를 주로 기름에 볶거나 굽는 조리 방법인데요. 이렇게 먹은 지도 2년째. 민서의 경기가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뭐해 민서야? 우리 민서 뭐 먹을 거지? 엄마가 뭐 갖고 왔는 줄 알아? 또 눕기 시작했어. 눕지 마요. 일어나서. 매번 식단을 차려주는 엄마의 정성을 아는 건지 간이 안 되어 있는 음식도 곧잘 받아먹는 민서. 냠냠냠. 아이고 잘 먹어요. 뭐해? 안 먹으려고 얼굴 또 돌린다. 일로 와. 암냠. 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또. 먹지 마 너. 먹지 마. 이거 뭐야?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저거 하니까 자꾸 얘기한다고 거부하면서 안 먹겠다고. 이렇게 주면은 막 치거나 아니면 뒤로 누워서 그냥 안 일어나고 얼굴 막 자꾸 돌리고. 이렇게 봐, 엄마 이불 깔아줄게. 엄마 이거 치울게 이제 코 작가? 안경 벗자. 잘 있다가도 갑작스럽게 경기를 보인다는데요. 요즘엔 많이 줄었지만 또다시 갑자기 경기를 할까 엄마는 늘 마음을 졸입니다. 이거 이러고 있다가 이제 한쪽 눈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그랬더니 심장이 이렇게 심장 박동이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숨도 못 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데리고 응급실을 가거나 아니면 119를 타고 가면서 산소 마스크 끼고 그러고 이제 심장 박동수 체크하면서 그러고 갔을 때는 앞에서 이제 몸을 이렇게 버들버들 이렇게 뜨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뭐 엄마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어디 갔어? 야마! 짜장짜장 먹을까? 모두가 잠든 밤 누군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24시간 민서와 함께하기에 일을 할 수 없는 엄마.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자는 시간에 틈틈이 할 수 있는 부업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째. 민서 엄마의 딱한 사정을 아는 지인의 소개로 쇼핑백 접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 장에 25원. 그나마 벌 수 있다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인데 제가 이게 아무래도 민서 엄마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좀 가지고 조금 애기 간식값이라도 벌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정말 간식값이에요. 선생님 일을 많이 줬어. 많이. 이제 치료 다니면서 하려니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가세요.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싶어도 아픈 아이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엄마.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 집에서 하는 부업이었습니다. 이것마저도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시간을 쪼개가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안 되는 수입이지만 버는 족족 민서를 위해 쓰고 있는 돈. 넉넉하지 못해 엄마는 늘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벌면은 한 10만 원? 아이가 치료를 더 받고 싶고 나는 엄마로서는 더 해주고 싶은데 경제적으로는 너무 비싸고 치료 비용도 너무 비싸고 아이가 또 힘들어하니까 조금씩 늘려갈 수 있으면 지금보다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리고 싶은데 쇼핑백을 많이 접을수록 많이 벌기 때문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무리가 가냐? 하지만 손목이 늘 말썽인데요. 아우, 애기 이제 치료 갈 때도 이제 안아서 차에 태우고 안아서 또 내리고 해야 되니까 손목에 힘이 많이 가요. 쉬면 좀 괜찮은데 또 쉬다가 또 다시 쓰게 되면 또 아파오고 통증이 심하다 보니까 아이 돌보랴 부업하랴 쉴 틈 없이 쓰는 손목에 무리가 간 겁니다. 아픔도 참아가며 일을 해야만 하는 현실. 엄마도 가끔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이유, 사랑하는 민서가 있기 때문이겠죠. 아침부터 민서가 할아버지한테 꼭 붙어 떨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지내면서 할아버지는 민서의 둘도 없는 친구이자 든든한 아빠 역할도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어디로 와? 너도? 아빠의 빈자리를 할아버지가 대신 채워주고는 있지만 이른이 넘은 나이에 점점 자라는 손주가 조금 힘에 부칩니다. 나는 야 내일 모레 착각 나가 그러는데 그래. 관리 비용 해줘. 얼마야? 갑자기 무거워진 집안의 공기. 각종 공과금을 내야 하는 날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관리비도 2달째 미납 상태. 게다가 매달 내야 하는 대출금도 있습니다. 밤낮 할 것 없이 병원 가야 할 일이 많은 민서. 매번 택시를 탈 수도 없어 구입한 경차도 아직 할부가 많이 남았습니다. 매달 고정 금액만 해도 200여만 원이 나가고 있는 상황. 최소한도 80까지는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 날짜가 되면 하루 사는 게 더 힘들어요. 하루하루 넘기기 더 힘들더라고. 숨막히는 현실에도 24시간 함께 해야 하는 민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숙 씨. 부모님께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일을 저 대신 일을 하시니까 원래는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을 저 대신 하고 계셔서 한편으로 또 아버지가 또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부모님한테 용돈도 조금씩 드리고 또 이제 살림하는 데 도움도 되고 했을 건데 그게 아예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 생각만 하면 힘들어요. 빠듯한 형편에 할아버지도 집에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트럭 배달 일을 하며 조금이나마 돈을 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른이 넘은 나이다 보니 모든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얼마만큼 빨리 타치를 하고 물건을 잡느냐가 문제야. 근데 이제 뭐 우리는 핸드폰이 늦어서 그런지 내 동작이 늦어서 그런지 힘들어. 물건 잡기가. 딱 잡으면 벌써 나가. 딴 사람이 가져가. 일이 잡히면 바로 출발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할아버지. 운 좋게 바로 일이 잡히는 날도 있지만 이렇게 차 안에서 기다리는 날도 허다합니다. 보통 뭐 어떤 때는 3-4시간도 있고. 빨리 되면 집에서 일어나자마자 물건이 나올 땐 집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뛰어나온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도 하염없이 일이 잡히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날 오후 밤새 부업하면서 손목을 무리하게 사용한 걸까요? 참다 못한 통증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 엑스레이 촬영이 먼저 진행됐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혹시 안 좋은 상황은 아닐지 엄마는 걱정부터 앞섭니다.
오른쪽 지금 아프신데 오른쪽 맞지요? 네네. 오른쪽 뼈가 조금 더 길어요 왼쪽보다. 지금 오른쪽이 한 4mm 정도 뼈가 네네. 이 옆에 있는 뼈에 비해서 좀 길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으신데 손목을 이렇게 돌린다거나 뭐 이렇게 짚는다거나 예예. 아니면 이게 힘을 꽉 줬을 때 이 공간이 더 좁아지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뼈가 이렇게 자라 있으니까 더 쉽게 얘네들이 부딪혀요. 아플 수밖에 없어요. 사실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나중에 치료하다가 안 되면은 뭐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돈을 좀 덜 쓰셔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기가 있어서 또 지금 제가 오늘은 당장 통증을 좀 줄여드릴게요. 손을 무리해서 사용하다 보니 오른쪽 손목뼈가 비정상적으로 자란 겁니다. 당분간 손 사용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민서 돌보며 부업도 해야 하니 엄마에겐 어쩌면 제일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주사 치료로 급한 불은 끈 상황.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수술도 얘기 또 나오셔갖고 일단 치료를 좀 해보고 먹는 거 약으로 먹어보고 일단은 민서를 위해 사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했던 엄마 연숙 씨. 언제쯤 몸도 마음도 편할 날이 올까요? 선생님. 선생님 되게 좋아하는데 그치? 인사 인사해보자. 자려.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아우치. 아이고, 잘했어요. 공부하러 갑시다. 선생님이랑 가세요. 안녕.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네. 민서야 벌써 또 한 주가 지나가고 빠빠이. 주말이 지나가고 우리 선생님과 쳤어. 모양 같이 함께 알아보고 있어요. 짜자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세모, 네모 모양을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볼 거예요. 일주일에 4번 특수학교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해 민서와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반응이 적은 민서도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오감을 활용한 수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면 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을 예정인 민서. 뭐라 말했지?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백조가 만나다니. 민서가 올해에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서 학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참 기대되는 거는 저와의 그리고 어머니와의 또 센터와의 그 뭔가 소수의 상호작용만 있었다면 이제 학교의 상황에 들어간다면 또래 친구라는 그런 사회적 관계가 더 늘어나고 또 다양한 선생님 그 다양한 환경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민서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요. 좀 열심히 하려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사이가 좋죠. 선생님 내년에도 우리 아들 같은 학교로 어떻게 안 될까요? 같은 학교 가서 담임 선생님으로 다시 쭉 내려가고 올라가고 앉는 걸 그럼요. 다 하니까. 초반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진짜. 초반에는 아예 안 됐잖아요. 매번 들어앉히고 또 어디서 트위스트를 하냐고 도대체. 민서가 보여주는 작은 변화에 엄마는 매일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제일. 엄마 사랑해 소리가 제일 듣고 싶은 거죠 지금은. 이제 그날이 곧 오기를 바라고 있어. 해줄 거라고 믿어요 우리 아들은. 홀로 장애아이를 키우는 엄마 연숙 씨.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민서를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서가 보여줬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이 찾아오길 바라겠습니다. 예뻐.